자, 그래서 제가 항상 자소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첫 번째는요. 그러니까 소재 자체를 잘 정해야 돼요. 그죠? 그 이런 게 있거든요. 회사 입장 봤을 때도 여러분들 이력서를 먼저 볼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얘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경험을 쓰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자소서를 딱 봤더니 그 소재가 아니라 이제 막 다른 소재들로 막 여러분들 써놓는 거죠. 그러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거나 막 인턴십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모든 회사에 여러분들한테 1순위의 장점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여러분들이 그 회사한테 맞는 소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수업 시간 했던 프로젝트가 더 맞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한 기업이 맞게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 모든 기업을 내가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원탑이다. 나한테는 이게 제일 뛰어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막 쓰다 보면은 실제로 지원하는 회사에서도 이 경험이면 우리 회사가 아닌 또 딴 데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올라고 하지?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 겪는 거거든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닉네임 치폭갱이님께서 자소서 지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것도 그 관련 프로젝트랑 경험을 얘기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좀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하는 순간 또 이제 여러분 낚시를 당한다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전문성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면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. 좀 순화시켜서 쓰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닉네임 하요님께서 글자 수 제한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쓰면 좋을까요? 뭐 자유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쓰는 게 여러분 자유형식이라고 하면요. 번호를 꼭 달고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. 뭐 1. 지원 동기 및 포부, 뭐 2. 직무 관련된 경험,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항목별로 500자에서 800자 정도 쓰시고요. 그 만약에 직무 관련 경험이라는 것들을 한 항목 쓰실 것 같으면 뭐 한 500자에서 600자 정도 되는 경험 3, 4개 정도 쓰시고 지원 동기 포부에다가 한 800자 정도 쓰시면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작성하시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도 안 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번호를 달고서 자소서 쓰란 이유가 그렇게 써야지 훨씬 더 그 읽기가 편하고 평가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닉네임 가자님께서 자소서 항목에 추가사항이나 자유기술은요 그냥 경험 쓰시면 돼요. 그죠? 괜히 거기다가 막 어려운 것들 만들려고 하면은 그 답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쓰기 편하게 쉽게 좀 접근하려고 하셔야지 괜히 어려운 항목 만들었고 여러분 스스로 막 압박을 느끼지 마시고요. 그죠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닉네임 DK18님께서 경력자는 회사 업무 소재가 좋나요?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. 그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한 2개 이상 정도는 최소한 회사 경험이 나와야지 막 경력사원인데 4개 항목 중에서 경험 하나만 회사 거고 다 동아리나 팀플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얘는 회사 다녔을 때 놀았나? 그죠? 얘는 좀 적응을 못해서 나왔겠네.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이런 수는 있어요.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 경험보다 학교 다닐 때 했던 경험이 지원한 기업하고 훨씬 더 연관성이 높으면 당연히 그렇게 쓰시는 게 맞는데 내가 다녔던 회사가 지원하려는 기업하고도 연관성이 높은데도 회사에 대한 경험 가지수를 너무 적게 쓰면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제목이거든요. 뭐 닉네임 남남야님께서 소제목을 안다는 게 추세라던데 아닌가요? 예, 아니에요.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소제목 안 달리면요 거의 읽기 되게 힘들어요. 그죠?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자소서를 하루 종일 볼 수도 없고 그죠? 채용팀에서 시간이 막 남아 도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막 다 봅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. 회사에서도 보고서를 들고 왔는데 보고서에 타이틀이 없는 보고서를 누가 읽어봐요. 그죠?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임원 보고 갈 때도 임원들한테 보고하면은 그래서 딱 드리면은 그래서 너가 핵심 요구를 말하는 게 뭐냐 딱 이게 딱 안 되면은 임원들한테 보고 갔을 때도 엄청나게 막 여러분 요구도 먹고 끝나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 자소서는 소제목을 쓰셔야 되고요. 닉네임 희은님께서 경력사항에 한 달짜리 인턴 써도 되냐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써도 됩니다. 그게 상관없고요. 자, 두 번째는 제목인데 제목은요. 그 역량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실 필요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쓰면 안 되는 제목 같은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.
그 나머지 20%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있을 정도면 여러분 자소서를 써주시면 돼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이제 소재 선정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. B2B 산업을 쓸 때랑 B2C 산업을 쓸 때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직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재 선정이 좀 포인트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. B2B라는 거는 기업 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조업 같은 거 쓰실 때는요. 이런 학생이 있어요. 선생님, 저는 B2B 경험이 없는데 B2B 회사는 어떤 식으로 자소서 써야 되나요? 얘기 많이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B2B 경험을 당연히 갖기는 쉽지는 않거든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B2B하고 B2C 차이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. 그러니까 B2B는 이런 거거든요. 만약에 B2B 영업이라고 하면은 개인별로 담당하는 기업들이 다 있어서 실제로 의사결정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실제로 실무자들도 있고. 그죠?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이런 거죠.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제 친구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사달라고 딱 해요. 그죠? 그럼 1,000원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살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생각해 이걸 만약에 친구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1,000만 원에 사달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욕부터 나오죠. 그죠? 그죠?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달라고 떼써가지고 사주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소재를 써라도 B2B 쪽을 쓸 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것들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관한테 요거도 먹고 나면 실제로 회사에서는 매력적인 자소서를 못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. 제가 설명드릴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B2B 같은 건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축제 때 주점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B2B를 쓰려면 이런 거죠. 실제로 주점 운영할 때 식자재 같은 것들을 구매하려고 식자재 업체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서 식자재 업체들한테 이제 가격 견적 같은 거 받는 거 가지고 이제 협상해가지고 단가를 이제 후려쳐가지고 이제 가격을 잘 싸게 계약을 했다. 이런 건 B2B 소재고 만약에 B2C 소재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축제 때 주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. 이렇게 되게 되면은 B2C가 되겠죠. 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내가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B2C고 공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스폰서십 같은 게 부족해서 기업들이 어디 컨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협찬 받아왔다가 되게 되면 이게 B2B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소재 내에서도 꺼낼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. 그죠?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죠? 자, 그리고, 이제 볼게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제목에 대한 것들은 오늘 보니까 또 경험, 자소서니까 또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. 제가 좀 설명드리고서 조금 있다가 채팅창에 나온 질문들을 보여드릴게요. 자. 이런 것들은 안 돼요. 열정, 끈기, 경청, 협업. 이런 게 역량 키워드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으신 분 중에서 열정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. 물론 기준에 따라 달라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아까 한국 축구 보는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정 그렇게 많아 보진 않는데, 그죠? 끈기, 경청 이런 것들은 쓰시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. 경청. 협업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. 그죠? 근데 이런 거 분석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것들,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업무의 성향적인 측면이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. 전 좀 추진력이 좋은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좀 일을 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꼼꼼하거나 이런 건 좀 부족해요, 솔직히. 그죠? 근데 면접 때 가서 저는 열정이 부족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여러분 솔직히 열정이 부족한 사람은 누가 뽑아요? 그죠? 그리고 협업 능력이 부족하대. 그거 누가 뽑아요? 그죠? 그다음 끈기가 떨어진데 누가 뽑아요?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. 절대로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죠? 자, 그래서 자소서는요. 제일 중요한 게 가독성이 생명이에요. 가독성 생명. 가독성. 그죠?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가독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잘 적으셔야 되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
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좀 좀 접근을 좀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사례를 좀 설명드릴 텐데 좀 들으시고서 질문들을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회사에서는요,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소재를 좀 보려고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닉네임 러브치뽀님께서 행정직무에 대한 소재나 역량 예시를 알려주세요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. 행정직무면요, 이런 거예요. 만약 내가 아까 또 똑같은 소재를 한번 해볼게요. 그 뭐 동아리에서 뭐 행사를 했어요. 행사했는데 그 행정직무 쓰는 학생들은요, 뭐 이벤트를 잘해가지고 사람 모았다 이런 거보다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직도를 짰고 어떤 식으로 그 개인별로 담당하는 역할 분배라든 이런 것들을 뭐 타임테이블이라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짜서 예전에는 뭐 한 3주 정도 걸렸던 이런 업무를 한 절반 정도 안 되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줬다 이런 것들을 말하시면 되거든요. 행정직무 같은 경우는요. 그죠? 그게 실제로 행정직무에서 좀 필요한 역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꺼내야 될 포인트가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닉네임 이하훈님께서 3달간의 인턴에서는 설계 업무를 수행했는데 지원할 때는 생산관리 지원할 경우는 상관없이 경험에 대해서 되나요? 그러니까 이게 설계 업무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분명히 이제 생산관리 쪽에 접목시킬 만한 포인트는 충분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꺼내서 얘기를 해줘야지 너무 설계하고 연구했고 이렇게 쓰게 되면 회사 입장 봤을 때는 왜 그 연구개발이나 설계 쪽을 안 쓰고 생산관리 쓰려고 하는 이런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요. 그 직무에서 적용시킬 만한 부분이 있으면요. 충분히 꺼내주셔야 되고요. 그 닉네임 가자님께서 그러니까 이공계 얘기하셨는데 이공계는 수업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쓰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이런 거예요. 막 맨날 경험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,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.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요. 그죠? 없는데 어떻게 해요? 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좀 뽑아주세요. 얘기인데 여러분들 감정에 뭐 호소한다고 뽑아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닉네임 상공품질러님께서 생산관리 지원자인데 생산직 근무 경험 당연히 도움이 되죠. 그죠? 그리고 닉네임 오키동키오님께서 IT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인데 희망하는데 창업 경진대 수상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? 얘기했는데 뭐 창업했을 때 창업 경진대 그 아이템이 뭐 본인의 롤이 시스템을 뭐 개선했거나 서비스를 만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닉네임 리폴님께서 막학기인데 마케팅 직무 준비 위해서 대외활동 지원해서 포토샵도 해도 될까요? 인턴십은 포토샵 일러 우대라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지원을 못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닉네임 리폴님께서는요 그 마케팅 직무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뭐부터 하시냐면 내가 마케팅 직무를 쓰려면요 실제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마케팅 회사가 뭐 채용 공고상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우대를 많이 하고 마케팅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뭐 SNS 할 수도 있고 뭐 마케팅도 B2C 마케팅인지 B2B 마케팅인지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빨리 찾아보셔서 그죠? 그런 걸 봐서 그 다음에 경험을 쌓으셔야지 그냥 막 생각 없이 경험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저는 마케팅 직무를 가려고 방학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뭐 어필할 게 없네요. 그거는 그죠? 당연히 생각을 먼저 하고서 하셔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무조건 모든 회사에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죠? 자, 뭐 보니까 닉네임 그건 그런데님께서 금융권이면 자소 상목에서 경험보다 자격증 이런 게 문제예요. 그 자격증 솔직히 금융 3종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. 금융권은 결국엔 세일즈예요. 세일즈. 그죠?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그 아침에 좀 미팅이 있어서 좀 큰 회사에 그 운영하시는 대표님하고도 얘기해왔는데 그러니까 가장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어두운 산업에 대해서 금융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저도 봤을 때 그 창구에서 일반 행원들이 해야 될 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앞으로 갔을 때는 금융권은 텔러 쪽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일반적인 행원들을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
영업에 대한 게 먹히지 실제로 뭐 자격증 전문서 이런 것들은 안 먹혀. 왜냐면 실제로 뭐 창고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롤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딱 물어보거든요. 금융권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금융권에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뭐냐라고 얘기를 딱 했을 때 막 맨날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. 딱 바로 영업 나와야 돼요. 바로 키워드가. 그죠?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